네, 꾸준히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풀리 노디드 사용법이에요.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지갑은 이 풀리 노디드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좀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풀리 노디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영상을 만듭니다. 자,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 풀리 노디드는 비트코인 풀노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 노드를 100% 동기화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정보를 풀리노디드에 연결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풀리노디드를 가지고 비트코인 코어, 엄블렐에 있는 비트코인 코어를 연결하는 것을 할 거고요.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 하드 월렛에 있는 그 니모닉, 니모닉으로 하드 월렛에 내 지갑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을 와치온리 모드로 뭐 블루 월렛이라든가 다른 그 넌척 이런 걸 사용하는데 풀리노디드를 와치온리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때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키스톤이나 다른 하드 월렛 등등에서 익스포트를 공개 키를 익스포트를 하면 풀리노디드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그 익스포트를 해서 풀리노디드에서 임포트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스페로우라고 하는 것을 중간 단계에 한번 거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스페로우로 연결해 놓은 것은 자,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샘플로 만든 제 그 지갑에 니모닉이 있는 지갑에 Gpub 주소를 임포트한 여기 와치온리 월렛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핑거프린트 정보가 있고 데리베이션 정보가 있고 Gpub이 이러한 와치온리 지갑인데 이 와치온리 지갑을 다시 한번 풀리노디드로 보내서 풀리노디드를 와치온리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쿠션을 줘서 풀리노디드를 와치온리로 만드는 그런 방법인 거죠. 자, 풀리노디드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비트코인 노드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풀리노디드 이 화면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먼저 비트코인 노드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풀리노디드를 실행을 한 다음에 이 설정 세팅 화면으로 가면 노드 화면이 있습니다. 노드 매니저가 있어요. 이 노드 매니저를 이제 클릭을 해 보면 자, 스캔 QR 또는 add manually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QR 코드를 통해서 노드의 정보를 불러와야 돼요. 자, 이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왓치온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코어가 아니라 이 일렉트라라고 하는 일렉트럼 서버를 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근데 풀리노디드는 이 비트코인 코어의 정보를 바로 연결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 노드가 있고 여기에 보면 커넥트 버튼이 있거든요. 자,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RPC 토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밑에 이 QR 코드가 있습니다. 풀리노디드는 토르 기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QR 코드를 그냥 스캔하면 비트코인 코어와 직접 연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풀리노디드 화면에서 스캔 QR 버튼을 이렇게 눌러요. 자, 그러면 카메라 앱에서 이렇게 네, QR을 지금 스캔을 했고 스캔을 하고 나면 정보가 이렇게 화면처럼 엄브렐에 연결이 됐고 기타 등등 이런 화면이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화면으로 가보면 풀리노디드의 비트코인 코어 정보가 연동이 됐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동을 하면 됩니다. 연동은 쉽죠.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의 버전 27이 지금 연동되어 있다라고 쭉 나오고 있고 기타 등등 비트코인 코어의 데이터를 풀리노디드가 가져와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이제 풀리노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노드가 있어야 되고 풀노드에 비트코인 코어가 동기화가 돼서 연결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풀리노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지갑을 연결할 텐데 두 번째 옆에 있는 B 아이콘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액티브 월렛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화면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저는 샘플로 만들어 놓은 지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자, 여기다 지갑을 와치온리 모드로 연결하려면 왼쪽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을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싱글시그, 멀티시그, 조인마켓이라고 있는데, 자, 싱글시그, 멀티시그 이런 걸 누르면 플리노디드에서 직접 미모릭을 생성해서 개인키를 갖고 있는 지갑을 이 플리노디드 앱상에서 만드는 옵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그 앱에서 플리노디드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하드 월렛에 있는 그 와치온리 모드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메뉴가 좀 달라요. 여기서 사용할 메뉴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QR코드 아이콘인데,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 이 스페로우의 와치온리 모드 설정 값에 보면 일반적으로 Xpub, Gpub이 보이는 이런 메뉴가 있고, 이 옆에 QR코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리노디드의 QR코드 아이콘을 눌러서 이 Xpub, Gpub을 임포트를 이렇게 시키면 not supported라고 나옵니다.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output descriptor라고 하는 것을 임포트 해야 된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죠. 자, 스페로우를 제가 중간 그 고리 역할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스크립트 팔러시에 가보면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이 디스크립터에 요 QR코드 메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스페로우를 중간 단계의 와치온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크립트 팔러시 쪽에 QR코드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또 다른 QR코드가 나오고 이 QR코드를 다시 한번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캔을 이렇게 해보면 네, 이제 화면이 임포팅 되는 것처럼 이게 뱅글뱅글 돌면서 와치온리 모드로 임포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드 월렛에서 플리노디드를 바로 지원하는 그런 와치온리 지갑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활용하면 되는데, 이 플리노디드 같은 경우에는 Xpub, Gpub 주소를 가지고 임포트하는 게 아니고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조금은 약간 다른 형태로 임포트를 합니다. 근데 이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스페로우이기 때문에 하드 월렛에서 스페로우에 한번 그 임포트를 시켜놓고 여기서 디스크립터를 가지고 한 번 더 임포트를 시키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플리노디드 화면에 지금 월렛 임포트라고 되어 있는 화면이 나오죠. 자, 이 월렛 임포트 된 화면을 가지고 한번 정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월렛 임포트 된 화면이 여기 있고, 이 옆에 보면 이 레이어처럼 뭔가가 겹쳐져 있는 화면이 있죠. 이 화면을 이렇게 눌러보면 토탈 밸런스를 이제 계산하는 이 화면인데, 우리가 확인할 것은 지금 지금 테스트로 된 그 지갑을, 와치온리 지갑을 부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잔액은 0원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이 두 개의 지갑이 동일한 지갑이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주소 체계죠. 주소 체계예요. 그래서 주소 체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 월렛의 주소 체계와 스페로우의 어드레스 주소 체계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페로우와 와치온리 지갑에 있는 주소 체계가 같은지 체크를 해보면 해결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월렛 디테일에 들어갔어요. 자, 이 화면 말고 월렛 디테일을 또 보려면 여기에 보면 느낌표 동그라미 아이콘이 있거든요. 자, 이것을 누르면 월렛 디테일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보면 지금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걸로 임포트를 했죠. 그래서 플리노디드의 화면을 가보면 그 Xpub 주소의 앞자리가 68A 숫자 2JH예요. 자, 여기 보면 Xpub 주소가 월렛 디테일에서 조금 다르긴 하죠. 네.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이 디스크립터를 통해 가지고 온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월렛 디테일을 가지고 쭉 아래로 내려보면 어드레스 익스플로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페로우의 어드레시스 화면에 가서 첫 번째 만들어져 있는 생성되어 있는 어드레스를 보면 끝자리가 F8UV예요. 자, 여기 보면 보이나요? 이게 지금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끝자리가
F8UV, 그쵸? ES62 F8UV 똑같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소가 DSS2TMH. 자, 여기 주소 똑같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잔액 주소, 잔돈 주소도 한번 볼까요? 잔돈 주소를 한번 보면 전송을 하고 남는 잔돈을 사용하는 주소인데 첫 번째 만들어져 있는 주소가 GAERQPS예요. 그쵸? 여기도 보면 나오죠. GAERQPS 이렇게 해서 오리지널 그 니모닉에 있는 주소 체계와 동일하고 이 오리지널 주소에서 임포트한 와치오니 스페로우 주소와 플리노디드의 주소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리노디드를 와치오니 지갑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그 DCA를 하거나 전송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에어갭 트랜잭션까지는 제가 하드웨어 월렛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플리노디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어갭 트랜잭션 하는 것까지는 제가 증명을 못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와치오니 지갑으로 매번 블루월렛이나 아니면 넌척 등등 이런 걸 사용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플리노디드라고 하는 괜찮은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막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좀 막막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날 잡아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드 월렛에서 공개 키를 내보내서 스페로우를 가지고 와치오니 지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스페로우를 와치오니 지갑으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번 더 스크립트 팔러시에서 디스크립터를 가지고 와치오니를 만드는데 이 와치오니를 만들려면 플리노디드를 이 비트코인 플로드와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플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 플리노디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플리노디드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지갑이 있는데 이걸 활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날 잡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가지고 와치오니 지갑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셔서 플리노디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